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트 더 크립토의 김 선생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27% 상승한 1억 6천만 원 정도,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상승 추세의 상방을 찍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상승 추세 올라가면은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위쪽 상승 추세선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정받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V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 추세선으로 복귀하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일단은 상승 추세선 복귀하지 못하고 직전에 저점 자리 부분이죠. 한 1억 6,200만 원 정도, 이 정도쯤에서 계속해서 저항받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여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물론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단으로 치고 올라가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락으로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뭘 보고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일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을 벌이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주식이 고평가됐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파월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전일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소비와 주택 경기가 부진하고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물가는 서비스 부분에서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하 조치는 정책 중립 수준으로 돌리는 성격이며 고용 시장 하방 위협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운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금융안정 위기가 높은 시기는 아니며 더 많은 지표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면은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그 전에 하던 얘기들 그냥 다시 반복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시장에서 원했던 거는 10월 달에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오길 기대했었는데, 이 힌트가 나오지 않고 그냥 기존에 했던 얘기 반복에만 그쳤기 때문에 여기에 1차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준 의장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개별 자산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개별 자산군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다, 채권시장이 어떻다, 부동산 시장이 어쩌다, 이제 이런 식의 언급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주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폭이 높았던 일부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익 매물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걱정할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분위기 자체가 특히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이대로 상승 끝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아니고, 이건 역시도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빅 이벤트, 그러니까 큰 호재 요인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추세가 끝나가지고 바로 급락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상화폐 시장은 가상화폐 시장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일인 2025년 9월 23일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암호화폐 401k 계좌 포함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이 암호화폐를 투자해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예전에 내렸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SEC 폴 애킨스 위원장한테 신속한 조치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일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암호화폐와 사모펀드의 대립, 미국 퇴직연금 운용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와 사모펀드를 모두 401k 퇴직연금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모펀드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수개월 전부터 민간 펀드의 401k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는데 이 규모가 무려 9조 달러 정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에게는 굉장히 수익성 높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가 함께 포함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업계에서는 불안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이 예고보다 훨씬 포괄적일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가 포함이 되면 일반 대중의 반감이 커지고 사모펀드의 명성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야, 이게 무슨 호재가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모펀드 업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견제할 정도로 암호화폐 비중,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포함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반증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기는 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지니어스 법안 하나만 통과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번 법안은 패키지라서 지니어스 법안과 그 다음에 클래리티 법안, 그 다음에 CBDC 금지 법안 이렇게 세 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한 번에 통과된 거거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내용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 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분류되는 거는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블록체인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자산운용사라던가 헤지펀드, 은행 등 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또 규제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왔었는데 반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인이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은 발행사라던가 거래소가 SEC의 까다로운 통제 및 등록 보고사항, 요구사항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계 확장에 굉장히 유리한데 만약에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은 스테이킹이라던가 디파이 같은 활동에 대한 규제의 장벽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카르디노 이제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암호화폐와 사모펀드로 퇴직연금을 굴려라라는 이 행정명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실제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측에서 이 연금이라는 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울려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여기서 밈코인을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XRP 이 정도까지만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투자가 잘못되고 혹시라도 손실을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민코인 투자했다가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돼서 쪽박 차면은 그 책임은 전부 다 이 투자의 운영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라던가 이제 이곳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대표 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퇴직연금 규모가 그냥 1, 2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ETF 자금, 그러니까 블랙록의 매수 자금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매수세,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대표 코인들은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호재들이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리플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을 매매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큰 변동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고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 수 있는 단타 코인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2일 월요일 날 구독이라고 오전 10시 55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44분에 9월 22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썬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신규 상장주 공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가격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4원 이하, 업비트 기준으로 44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어디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4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9월 22일 오후 3시 44분이 대략적으로 요 봉, 그러니까 요 음봉 보이시죠? 이 봉 정도쯤에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44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100% 44원 이하에서는 매수하실 기회를 잡으신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4원 이하의 매수 대기만 걸어 놓으셨으면은 저녁 8시경 부근에서도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손절 가격으로 41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41원까지 깨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 처리도 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8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30% 이상 상승하긴 했지만은 이 피레침 자리에서 매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테니까 뭐 이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누구나 다 15% 이상의 수익은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손절 가격으로 41원, 목표 가격으로 당일 15%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 단타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단타 대응이 가능한 코인이 있었을 때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문자를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문자 받아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대로만 매매를 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우신 건 없으실 텐데, 자, 다만 이제 이분처럼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분 아마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 문자로 단타 코인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기분 좋아지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코인들만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신용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신다 뭐 이렇게 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이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계속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면서 상승 채널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근데 이렇게 추세 상승 과정에서 이 위에 추세선 있죠? 위에 추세선에 닿지 못하고 위에 추세선 절반 정도까지 상승한 다음에 아래쪽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상승 추세는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선은 생각하지 말고 하락 추세 쪽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서 물량 소화하고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하락 추세 쪽으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해가지고 뭐 매수를 한다던가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재차 반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반등 추세 패턴 만들면서 상승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좀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이죠. 1억 5,900만 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은 이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전 고점 자리 부근이죠. 가격대로 따지면 약 1억 6,3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가격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걸 확인을 하려면은 만약에 V자로 이렇게 상승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1억 6,350만 원 정도 요 라인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해야지 상승 추세로 다시 재전환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난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로 보고 대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 깨고 내려간다 해서 굳이 매도 처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밑에 자리 부분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억 5,500만 원에서 600만 원, 요 정도 사이 가격대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지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로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우상향한다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뭐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와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로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상방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아무 자리에서나 뭐 매수해가지고서는 추가 매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던가 신규 매수를 할 때도 항상 최저점 자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저점 자리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물량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업비트 시세만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 워낙 파생 상품이라던가 그것과 관련된 선물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라던가 풋 포지션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는지, 물량이 어떻게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매수 시점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거의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뭉탱이 자금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회사를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생업이 있으셔서 이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24시간 지켜보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이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보다 가격이 올라 있는데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는 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영상 찍고 또 편집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바쁘셔가지고 24시간 이 코인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과 제 말에 공감을 하셔서 제 말대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좀 달라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것만이라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늦게 보셔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아니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인 매매에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자 링크를 이제 보내드릴 건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유튜브 채널을 좀 키우고 싶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대로 대응을 하고 또 매매를 했더니 이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